에리에서 뭐 넣느니 아리 사는 게 낫고, 아리에서 뭐 넣느니 아리 시그니처 사는 게 나은 그런 가격 구성이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르노 삼성의 2020년형 XM3 1.3 터보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E 등급입니다. 2175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TC260 엔진은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157마력의 24토크의 엔진이 들어옵니다. 1.35 트레일 블레이저에 비해 아주 약간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57마력만 돼도 1300km 후반대의 차를 운행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참고로 SM6 2.0이 150마력에 1420kg으로 더 힘이 약하고 더 무거운 걸 생각하면 XM3의 엔진 스펙은 절대 부족한 스펙이 아닙니다. 거기에 게트락에 7단 듀얼 클러치가 들어오는데 셀토스 같은 건식이 아닌 습식으로 들어옵니다. 157마력에 24토크밖에 안 되는 차에 굳이 습식까지 끼워줄 필요가 있나 싶지만 내구도만 놓고 보면 건식보다 습식이 더 좋으니까 소비자에겐 잘된 일이죠. 이 게트락 미션이 SM6 때는 워낙 소음 이슈가 있어서 이거 못 믿을 미션 아닌가 싶지만 그 이후로 개선품도 나오고 클러치 무상 교환도 이루어졌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듀얼 클러치가 들어왔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패드 시프트도 기본적으로 들어와 줍니다. 참고로 경쟁 차종인 셀토스, 트레일블레이저 패드 시프트 없습니다. 오토 스타트 스탑은 정차 시 시동을 꺼주는 기능입니다. 시동을 끔으로써 유류비를 절감해준다곤 하지만 사실 그로 인한 유류비 절감은 아주 미미하고요. 정차 시 엔진이 꺼지면서 고요해지니까 엔진의 소음 진동이 거슬리는 분들에겐 좋은 옵션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장거리 주행 시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악셀을 밟지 않아도 차가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냐고요? 물론 차량이 많을 땐 쓰기 어렵지만 야간에 차 없을 땐 충분히 쓸만합니다. 저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도 장거리 운행하는 데는 충분하더라고요. 스피드 리미터는 크루즈 컨트롤과는 좀 다릅니다. 속도를 지정해 놓으면 그 이상의 속도로 올라가지 않도록 세팅하는 건데요. 구간 단속 도로에서 찍어 놓으면 과속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편합니다. 웬일로 르노 삼성이 긴급 제동 시스템을 기본 등급부터 넣어주네요. 이거 뭐 현대기아 직원이 이직이라도 한 걸까요? QM6에서는 10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만 끼워주던 걸 XM3는 그냥 끼워줍니다. 현대기아의 경우 기본 등급에 들어있는 제동 시스템은 차량과 사람만 인식하는 데 비해 XM3의 긴급 제동 시스템은 자전거까지 인식을 합니다. 60만원 상당의 LED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넣어주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주간주행 등과 방향지시 등 사이드 리피터까지 LED로 싹 둘러줍니다. 거기에 후미등까지 LED니까 뭐 이 LED 옵션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는 없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멋진 차를 팔고 싶으면 애초에 LED 같은 건 전 차종에 기본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전구 헤드램프 안 만들고 LED 대량으로 적용해서 생산 단가 하락분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길거리에서 LED로 번쩍거리는 XM3 보면 예비 구매자들은 왠지 더 혹해서 빨리 사고 싶어지죠.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토스처럼 치사하게 직물 시트를 넣지 않았습니다. 기본 등급부터 전자석 인조가죽 적용하였고요. 운전자가 가장 많이 만질 기어 노브도 가죽으로 둘러놨습니다. 앞좌석 슬라이딩 암레스트도 매우 중요한 기능인데요. 좋은 차들 잘 보시면 생각보다 센터 암레스트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센터 암레스트에 상시 기대서 운전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슬라이딩 되어 앞으로 튀어나오면 더욱 기대기가 편하니까 장거리 운전 시 편합니다. 저는 다른 차에 앉아보면 일단 센터 콘솔 먼저 당겨보고 시작하고요. 만약에 슬라이딩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XM3는 다행히도 센터 암레스트가 슬라이딩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게 근본 있는 차죠. 계기판엔 어설프게 모노 액정 안 넣고 4.2인치 컬러 TFT 클러스터 넣어줍니다. 풀 LCD 계기판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SUV답게 뒷좌석은 6대4로 폴딩됩니다. 뭔가 큰 짐을 넣어야 할 때 뒷좌석이 폴딩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용달을 부르느냐 마느냐 이 한 끗 차이가 결정이 되죠. XM3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용달차 안 불러도 되니 돈 굳고 좋죠. 현재 시판되고 있는 모든 국산차 중에 가장 편리한 방식을 적용했다고 생각하는 인텔리전트 스마트 카드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버튼을 눌러서 시동 거는 것 뿐만 아니라 차에 다가가서 따로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도어컵에 손만 넣어도 도어 잠금이 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차에 내려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알아서 자동으로 잠기기까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퀘스트 이 검은 콩알 버튼을 넣은 이유는
운전자들이 그래도 문이 안 잠길까봐 불안해서 넣어준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현대 기아차처럼 눌러서도 문 잠글 수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르노 삼성은 스마트키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차에서 타고 내리는 과정까지도 생각해주면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좌석엔 열선 시트 적용되고요. 기본 등급에선 쉽게 들어오지 않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젖고 펴질 뿐만 아니라 비 오면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기능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는데 현대 기아차 기준으로 제네시스급은 가야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기본으로 넣어주죠. 그런데 XM3는 이걸 기본 등급부터 바로 넣어주니까 정말 이번엔 이를 갈고 나왔다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걸 원터치로 조작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창문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끼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살짝 아래로 내려갑니다. 개개인별로 운전자세 잡기 좋도록 스티어링 위치를 위아래로 앞뒤 조절 가능한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적용되고요. 후방 주차 센서도 빠지지 않고 들어옵니다. LE 등급 단점입니다. 1.3 엔진인데 왜 엔진 네이밍을 2배 뻥튀기한 260 엔진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토크가 26 정도 나와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르노 삼성은 이런 식의 살짝 알쏭달쏭한 네이밍의 마케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AM 링크처럼 말이죠. 근데 AM 링크가 말이 AM 링크지 그냥 토션빔이잖아요. 엔진 이름 살짝 비튼 거 가지고 단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일단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 건 맞으니까 단점이라고 봤고요. XM3 LE의 가격은 절묘하게도 셀토스의 1965만원짜리 트렌디와 2280만원짜리 프레스티지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XM3의 가성비가 헷갈려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셀토스 프레스티지에도 없는 LED 헤드램프와 LED 리어램프,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으니 XM3가 착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거기에 차 크기까지 크니까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셀토스 트렌디에도 있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장치와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XM3에는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XM3 LE에서 55만원짜리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넣으면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사각지대 경고 장치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셀토스도 트렌디에서 115만원짜리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으면 2080만원밖에 안 하는데요. 사각지대 경고장치뿐만 아니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가능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까지 작동합니다. 그런데 XM3 LE는 드라이빙 패키지 넣는다고 해서 사각지대 경고와 차선 이탈 보조만 되지 셀토스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오토홀드 기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LE 등급에서는 이 두 개를 돈 주고도 추가할 수 없죠. 거기에 셀토스는 XM3보다 더 강력한 1.6 터보 엔진입니다. 그래서 엔진까지 생각하면 XM3는 지금 동급 차량들 대비 절대 가성비가 탁월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습식 DCT를 넣었으면서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 모드만 선택하게 해놓은 건 좀 아쉽습니다. 2645만원짜리 RE 시그니처를 가든지 RE에서 170만원짜리 시그니처 패키지 2를 넣어야만 스포츠 모드를 고를 수 있는데요. 굳이 이거를 멀티센스에 묶었어야 했는지 의문이네요. 수동식 에어컨도 온도 풍량 따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기어 노브에는 가죽을 둘러줬으면서 스티어링에는 가죽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레탄 스티어링이라는 건데 정말 이 스티어링은 질감이 별로죠. 겨울에 차갑고 여름에 땀 차고 그런 것까진 참을 수 있는데 실제 운전해보시면 정말 너무 미끄럽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적용돼서 안전 기능으로는 이제 장사 안 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이왕 카메라로 하는 기능, 통 크게 차선 이탈 경고 장치도 좀 넣어주지 차로 이탈 방지 관련 기능은 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965만원짜리 셀토스는 차로 유지까지 기본입니다. 가운데 이상하게 생긴 오디오 컨트롤러가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액정으로 바꾸고 싶어도 옵션이 없죠. 결국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놓고 사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오긴 하지만 오토홀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RE 시그니처나 시그니처 패키지에선 또 오토홀드가 돼요. 참 이상하죠? 같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 LE는 안 되고 RE 시그니처는 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뒷좌석 에어벤트나 뒷좌석 열선 시트는 LE에선 따로 돈 주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E 등급은 결국 혼자 또는 부부만 타고 다닐 차에만 쓸 수 있는 차예요. RE 등급입니다.
2,395만원이고요. LE 등급 대비 220만원 올랐습니다. 아리가 옵션 구성상 LE에 비해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데요. LE에서 컨비니언스 패키지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7인치 휠 타이어 넣으면 2,295만원으로 지금의 아리에 비해 약 100만원 정도 더 쌉니다. 하지만 그 100만원 안에 LED 안개등과 크롬 가니쉬 샤크 안테나,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이 추가되죠. 뭐 이런 단순한 외장이야 실제 운전에는 지장을 안 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죽 열선 스티어링부터 해서 전방 주차 센서, 7인치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오토 에어컨, 뒷좌석 에어벤트까지 해서 100만원이면 꽤 괜찮은 가격 구성입니다. 저라면 아무리 깡통 L이 살 생각이 있다고 해도 아리로 오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은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 소리와 계기판으로 운전자에게 이탈 상황을 경고해주고요. 그런데 뭔가 경고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인지 XM3에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적용되는데요. 차선 가운데를 유지하는 기능은 아닌지라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만 해주느냐와 이탈 방지를 보조해주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는 맞습니다.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 기술인데요.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으면 사이드미러 아이콘에 불이 들어와서 차량의 유무를 알려주고 차선 이동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면 경고음으로 알려주니까 매우 좋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각지대 경고장치는 법적으로 전차종 기본 적용되어야 한다고 봐요. 스티어링에 가죽이 두드러지면서 열선 기능 적용되고요. 이거는 정말 추운 겨울엔 너무 소중한 기능이죠. 7인치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들어오는데 내비가 내장되어 있진 않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에 굳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 것 때문에 좀 귀찮으시다고요? 하지만 XM3의 7인치 디스플레이는 온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스마트폰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행하면서 유튜브 같은 걸 볼 수 없게 막혀있긴 하지만 원래 운전할 때는 유튜브 보는 게 아니죠. 7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어오고요. 주차하기 편하라고 전방에 주차 센서 들어옵니다. 전방 주차 센서는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서 협소한 공간 통과할 때도 매우 유용하고요. 온도만 설정하면 알아서 풍량 조절하는 오토 에어컨도 적용되는데 에어컨 디자인도 이뻐지니까 실내 디자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토 에어컨 포기할 수가 없죠. 뒷좌석에 타는 사람들도 여름에 금방 시원해지라고 뒷좌석 에어벤트 적용되며 컴바인드 에어 필터는 일반 에어 필터에 비해 좀 더 고성능인 것을 말합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탈취까지 해주죠. 아리 등급 단점입니다. 가격 상승폭 대비 옵션이 많이 들어온 편이고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많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름철 운전자에게 필수라고 볼 수 있는 통풍 시트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통풍 시트는 무조건 250만원 더 주고 아리 시그니처까지 가서 75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많고 해서 좋은 등급인 것 같긴 하지만 이래저래 넣다 보면 아리에서 옵션 넣었을 때와 가격 차이가 50에서 100만원 밖에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 구성이 되면 소비자들은 뭐 아리 살 바엔 차라리 돈 좀 더 보태서 아리 시그니처 사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구성해보자면 아리의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시그니처 패키지 2, 18인치 휠과 하이패스 하시면 2,705만원인데요. 아리 시그니처에서 블랙 가죽 시트 패키지 2까지 추가하면 2,720만원이죠. 딱 15만원 차이 나는데요. 이 15만원 안에 LED 헤드램프에 시그니처 들어가는 것과 앞좌석 통풍 시트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통풍 시트 때문이라도 아리 시그니처 조합으로 가겠죠. 아리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2,645만원이고요. 아리 대비 250만원 올랐습니다. 18인치에 멋진 투톤힐이 들어옵니다. 휠 모양만큼은 동급의 경쟁차들 중에서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고요. 앞에 기본 등급에서도 적용되었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를 아리 시그니처에서는 라이트 시그니처 포함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적어두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뭐 르노가 하던 대로 예상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라이트 상단에 LED 퓨어 비전이라고 글씨 써지는 건데 근데 이것만이면은 좀 실망이 크죠. 두 번째는 데이라이트의 적용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건데요. 가이드 램프의 라인이 한두 줄 더 추가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정식 차량이 나와봐야 알 것 같죠. 운전석은 전동 시트가 들어오면서 전동식 허리 지지대가 적용되고요. 10.25인치 계기판은 내비게이션 정보를 띄울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멀티센스는 이전엔 에코 모드만 고를 수 있었던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나 마이센스 등으로 3가지 선택할 수 있고요. 8가지 컬러의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각 드라이브 모드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뒷차의 사양당에 자동으로 광량을 조절해주는 전자식 논미러가 적용되고
하이패스도 같이 들어옵니다. 아까부터 오토홀드 하면서 아쉬워했는데 아리 시그니처에서는 드디어 들어오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 차 살 때 필수로 있어야 할 옵션 중에 하나로 꼽게 되실 거고요. 주차 조향 보조 시스템은 반자동 주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악셀 브레이크 조작은 운전자가 해줘야 하지만 스티어링 조작은 차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특히 평행 주차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차가 공간만 인식하면 알아서 스티어링 돌려가며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은 르노 차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기능인데요. 보통의 차가 앞뒤 센서만 발동한다고 하면 르노의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은 좌우측에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좌우측 기둥이나 벽과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 시 기둥에 차량의 문을 긁는 경우가 많은데 360도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다면 그럴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서라운드 뷰를 추가하기 어려운 이런 XM3 같은 차량에게 대신 사용하라고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시스템은 후방으로 출차 시 좌우측에서 차가 다가오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기능인데요. 원래 후방으로 차 뺄 때 아무리 후방 카메라로 열심히 보려고 해도 화각이 안 돼서 갑자기 오는 차는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시스템이 있다면 센서로 미리 다가오는 차를 알려주니까 부딪히기 전에 멈추면 돼서 좋습니다. RE 시그니처 단점입니다. XM3가 기본 옵션이 잘 나왔다고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급의 셀토스나 트레일 블레이저에 비해선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셀토스의 마지막 등급인 노블레스는 2,490만원이고 트레일 블레이저의 마지막 등급인 RS는 2,620만원이니까요. 뭐 XM3가 그만큼 옵션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비싼 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통풍 시트는 아직도 75만원짜리 블랙 가죽 시트에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50만원을 넣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급의 셀토스에 비해 HUD나 10.25인치 내비게이션,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엔진 스펙이 부족하고요. 트레일 블레이저에 비해서는 전동 트렁크가 부족하죠. 거기다 사륜 구동을 지원하지 않고 후륜 멀티링크까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M3의 가성비는 많이 좋아진 편이긴 한데요. 특히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성비는 점점 좋아집니다. LE에서 뭐 넣느니 RE 사는 게 낫고 RE에서 뭐 넣느니 RE 시그니처 사는 게 나은 그런 가격 구성이죠.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